그래서 이 철학은 당신과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먹는 게 철학 아닌가? 이 기분이 철학이다 그랬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공자의 논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입력시켰던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도울 선생이 카페 해가지고 맹자 강의를 잘하잖아. 카페 한 거야. 말을 이렇게 유순하게 잘했기 때문에 스타성이 있는데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정껏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의 창작물이거든요. 근데 오행이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이게 인문학적으로 어떤 그 글도 만들어 보고 얘는 이렇게 생긴 거를 알고 이렇게 내 글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도울 선생은 왜 내가 그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지. 훌륭한 사람인데 약간 좀 철학은 자기 걸 만들어내야 돼. 그게 창의성이 철학인 거예요, 또. 저걸 갑진이라는 글자를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떤 글자인가를 고민을 하고 이렇게 또 내가 만들면 되겠다고 나의 창의력을 가져온 거야, 항상. 카피한 게 없어, 저는. 이해되시죠? 그럼 갑진을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해보라니까. 우리 미애 한번 생각해. 갑진이 뭐 같아요? 내가 이렇게 깜빡깜빡한 것도 창의력이니까 맞는 거야. 뭐가 안 맞는 게 없어. 근데 그래도 그 갑진이나 옛날 노인네들이 갑진이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이 아닌가. 철학이라는 거 얘기했지만 이렇게 손수의 때에다가 어떤 뭔가 이게 분석할 분자에다가 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말을 하다 이게 철학은. 학이라는 건 논리거든. 그러니까 쪼개보라고 한번. 갑질을 한번 선영이가 쪼개서 한번 얘기해 줘봐.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많아. 그거. 우두머리. 그 답이야. 그러니까 넓은 마당에 갑이니까 일바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갑이 되는 거야. 이게 지인이 이렇게 되고. 이해됐죠? 그런 걸 해야지 편제네, 돈 많이 보내,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사람들 끌고 가네요라고 말이 맞지. 아니, 이거 지인은 지금 봄인데 뭐 돈이야, 지금. 돈이 아니잖아. 근데 뭐가 그 넓은 마당에 다양한 사람들의 있는 여러분들이 지인이라면 내가 갑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요 모양이 갑진이야. 그럼 요 갑진 하나 가지고 어떤 자기만의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뭔가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철학인 거예요. 내 말대로 손님이 왔으면 남영장 집에 왔다 갔죠? 거기서 남영장 강의 들었죠? 이렇게 안 맞아, 그것도. 여기 이게 갑진이라고 하면 또 그거 애워갖고 가면은 카피하지 마라 말이야. 자기 능력을 가라 이거지. 이해됐나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갑이다가 이렇게 시를 붙이면 어떤 뜻이야? 일바가 이거는 분열하는 거야. 자르는 거야. 이거는 언숭이는 이게 자르는 글자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의사 결정권자가 많어. 너 나가. 너 그만둬. 심사 있잖아,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어떤 검열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많은 이 글씨를 그대로 읽어내서 이런 창의성을 갖게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 갑진이 이제 여기 갑진이 글자는 이게 3월이잖아. 3월 청명이잖아. 그러니까 자축 씨앗부터 씨앗이 자라서 이인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뱃속 잉태에서 묘에서 방긋방긋 하다가 용에서 이제 청년이 된 거야, 청년이. 청년이야, 청년. 그래서 청년이 돼서 내가 뭐 뱀으로 나가자는 내가 뱀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인생의 사회성 살아가는 모습이 전자의 글자야, 지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만큼 배우는 중에 배우고 세월이 가는 중에 긍정적인 사람이 지인이 입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또 지인이 입각할 수도 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 갑자기 그냥 이 세월을 잘못 내가 습득을 했잖아. 과거의 교육이나 삶의 방향이 좀 이게 좀 나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노름방을 다녔던 것도 갑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갑진이 될 수 있는 거지. 갑진은 이 진의 무리는 노름방이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마약 파는 또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이 많은 거지. 갑자기 긍정, 부정을 같이 보라 이거야, 내 얘기는. 예? 근데 이 갑진이 글자가 만약에 사주에 정관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정관 정제가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긍정적인 갑진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 뭐 만약에 경술이 있다, 평관과 뭐 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깡패 조직의 대장이 될 수도 있어. 그 갑진은 어떤 무리 중에 일바는 되는데 일바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 아니면은 악한 사람이 일바가 될 수 있는 거는 모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이 이 과정이 진이 된 거지. 청량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진이 만약에 신축년을 만나잖아. 과거에 어떻게 살던 올해는 내가 좀 정관처럼 법을 지키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또 정제, 내가 편제성을 갖고 있는 뭐 그냥 한탕주의를 간다면은 올해는 알뜰인데 노력해서 노력만큼 내가 살겠다는 어떤 정관정제라는 글자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갑진은 좀 부정적인 일바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주 보는 때 갑진 하나 가지고만 편제니까 뭐 을개모가 밑에 있으니까 수생뭐 겁재도 있고 이렇게 애우는 것도 다 기초교육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사주의 철학을 수준을 높이려면은 갑진이 도대체 뭔가 옆에 붙어있을 때 갑진의 작용이 뭔가를 알아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갑진 거야. 그래서 올해는 이 갑진생들이 신축년을 만나면 갑진 삶을 산다 이거야. 갑진 삶.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물을 볼 때 긍으로 보냐 맨날 부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사물을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냐면은 만약에 갑진이라는 글자가 좀 옆에 있는 글자가 좀 더티한 글자가 붙잖아. 사주에 원본이 붙잖아. 그럼 평생에 보면은 테레비가 좀 잘난 놈 보면 나쁜 놈이야 다. 예? 지나가다가 좀 노또되면 저 새끼 좀 이상한 놈이 됐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있지. 꼭 부정적인만 말해. 그렇죠? 그 사물을 볼 때 항상 이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이 와 항상. 저 사람 일단에 공덕을 쌓았어, 노또 된 거야, 뭐 이렇고. 저 사람 뭔가 진급돼서 TV에 나오잖아, 장관 돼서 그러면은 어머나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 삐져가지고 보지도 않아. 아씨 나는 안 됐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 많아서 갑진이 안 되는 거야. 덜 갑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관정제 같은 거 갑진이 되잖아요. 행동 이런 것들이 보면은 되게 겸손해져요. 공손해지고. 이게 또 보고 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보면 여러분들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화가 나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치? 뭐 이렇게 뿔딱지가 나서 막 와, 다. 그 사람은 답이 하나가 있는지도 몰라. 겸손이 답인데도 몰라. 겸손만 하면은요, 적이 없는 거예요. 공손하지 않으니까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피해를 보거나 좀 약간 내 거 아닌 거를 있어도 됐어요 하는 사람들이 복이 많다고 보니까. 근데 그걸 요만큼 그 오차 범위를 뺏으려고 싹 뺏는 사람들은 결론은 옛말에 있잖아. 작은 거 얻어 큰 거 잃어버린다고. 이 겸손이 답이에요. 왜 겸손이 답이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양은 이렇게 가는데 얘는 위에 있는 대칭이 없어요. 양은. 밑에가 움직여서 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차바퀴가. 그쵸? 이거 잘난 거예요. 이거는 음량이 대칭이 없어요. 음량이 대칭이 없다는 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바퀴는 이쪽 뒤로 가잖아요. 땅과 같이 대칭을 하고 있어요. 얘는 양이고 음의 양이고 얘는 음의 음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땅은. 이게 음과 양이 부딪혀야지만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뒤로 가는 것이 에너지가 있어. 겸손과 공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는 이쪽으로만 가니까 하늘에서 뭐가 이게 대칭이 아닌 것이 잘난 거예요. 대칭이 없잖아, 이거는. 얘가 움직여서 이게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차 바퀴가 돌아가는 거니까. 앞으로 나가는 놈은 항상 보면 우리 집에 우리 애기가 밥 잘 먹었다. 우리 애기가 1등 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죠? 그 속으로 웃으면서 밥맛, 그러지 않나? 그게 밥맛 떨어지게 하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서울대 가서도 아유 그냥 뭐 옆에서 너 아들 서울대 갔다 하면서 아니야 지금 공부 안 했는데 대충 그냥 운 좋게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복이 있어.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서울대를 가? 아니 겸손한 것처럼 우리 애들 있잖아. 내가 막 나 엄청나게 시켰어 너. 내가 우리 애기 나 알지 공부 시키는 거 이러면은 반반 이런다고. 그러니까 좀 겸손한 척 하라 이거. 겸손만큼 에너지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행동을 할 때. 세 번째 뭐냐 그러면은 여자하고 돈하고 아버지하고는 이게 재성이에요.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야지만 돈이 붙어. 여자한테 잘해야지만 돈이 붙어. 돈은 중앙이 있다면 이것도 재성이고 이것도 재성이고 이것도 재성이야. 근데 아버지 덕이 없잖아요. 돈도 안 붙고 여자도 안 붙어. 신기해. 여자 덕이 없잖아요. 아버지 덕 없는 사람이 여자 덕이 없어. 돈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같은 원리예요. 다 제 아니야? 편제, 제 다 제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버지 산소는 어머니 산소는 가지 말고 아버지 산소 가서 잘해봐. 그러면 돈 문다? 제 맞잖아. 삼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자 돈을 부드럽게 다루라 이거예요. 그럼 돈이 와. 세게 다루면 돈 안 와. 부탁할게요. 여자 돈은 부드럽게 그냥 모으세요. 너무 세게 모이면 세게 모이는 거 터져버린다고. 그리고 보고는 거 요게예요. 요 밑에 백하는 에너지가 겸손, 공손, 부드럽게 다룸, 또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 자유로워진다 이거죠. 원망을 평생 두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내가 지금 곱씹어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도 있죠. 용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구나. 상대가 나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용서 못해 칼을 갈구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깨달음을 갖고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진정 그런 사람한테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와서 막 자기가 그 순간 잘못한 일을 막 용서해달라면 해주지 마셔. 쌩까고 까칠게 나가서 탁 뒤돌아서야 돼. 그 사람이 내려갈 때, 정서가 내려갈 때 와서 미안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이해되죠? 이런 사람들 용서해야 돼. 겸손한 사람이. 시간이 필요해. 왜? 돌아가야 이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마음을 산다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요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갑자기 얻은 것들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돈이 생겨 로또가 되던 땅이 올라가던 뭐가 된 돈들을 보면은 그냥 이 돈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 미쳐요. 내 건지 알아요. 그게 공정한지 아닌 걸 판단해야지 복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만 알면은 복이 있어. 다 요 마이너스 뒤 빽하는 애들이에요. 전부. 알겠죠? 우리가 상담할 때 행동을 보고 사물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여자를 보고 돈을 보는데 아버지를 보는데 어떻게 보겠냐. 그 다음에 내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면 불행한 거. 그러니까 돈이 생겨도 그게 정당성 있게 돈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구별하는 게 이게 마이너스 빽하는 음량의 에너지라는 거죠. 이걸 외우세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면은 상당히 좋아. 이게 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은 손님들은 여기를 안 봐요. 항상 여기만 보니까 여기만. 앞으로 어떻게든 도둑질해서 집값 올리고 뭐 올리고 이것만 보니까 여기 맞춰지려니까 미쳐버리겠어 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안 들려. 이 소리를 해주면은 우리 2층이잖아. 내려갈 때 궁시렁이 안 되는데 이 소리 해주면은요 궁시렁대 뭐 본 것도 없는데 지랄하고. 자, 그 갑진은 이해되셨죠? 옆에 붙어 있는 것 따라서 긍이냐 부정에 대한 이 갑의 캡틴이 어떻게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글자예요. 정관정제니까 갑은 긍정적인 리더를 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이게 좋아요라는 말이 좀 좋아요. 뭐 너무 잘 되는 게 정관정제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간은 뭐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방에 탁 되는 거, 공간. 근데 정간, 정제는 시간성. 시간이 갈수록 두툼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면 잘 되겠다. 취업은 어때요? 정관이 붙다는 관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정관은 사회적 관이기 때문에 토생금 하니까 정제잖아요. 그 월급은 축이라는 거는 월급도 보면은 이게 비싼 월급은 아니에요. 축은 좀 이렇게 좀 정제 축은 돈이 좀 약해. 고생 좀 해. 이게 정제 축은 정제지만 돈을 받지만 고생하면서 하는 그 일관성적인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냥 힘들어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어때요? 시험? 무슨 시험 본다 그러면은 파가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은 본사가 아니라 지사 쪽이 파견 나가서 하는 시험 이런 건 잘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은 어때요? 이런 분들은 정관 정제를 갖잖아요. 자기 관리가 첫째예요, 항상. 시간을 기준해서. 나도 요즘 정관 정제가 있거든요. 정관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푸시업을 하는데 매일 푸시업 해요, 요즘. 근데 내가 한 500개씩 해, 아침마다 이렇게. 아니, 100개 쉬었다가 힘드니까. 5회를 반복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갑바가 나 거울을 보잖아. 목욕탕 가서. 이러는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일주일 하니까 조금 나와. 그걸 요구하는 게 정관정제. 근데 평간 애들은 있잖아. 한 번에 내가 500개 하잖아. 10,000개를 해. 이러고 다녀. 병원에 가 있어서 부러져가지고. 평가는. 인내가 크다고. 평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 무조건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평자가 드는 애들 좀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관과 정제는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도 이게 좀 내일 되면 좀 더 커질 것 같아. 내일 또 해야지. 그래서. 이사는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이사. 이게 내년에 이게 진축이 파, 이런 애들은 진축이 파잖아. 이사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수가 있고, 멀리는 안 간다 그랬죠? 파가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축으로 가는 게 좋아요, 축으로. 축이라는 거는 이게 축간인이라고 해서 축간인. 동북이라는 말인데, 이건 좀 나중에 좀 배워야 돼요. 이거. 축간이라서 산에 가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축간이는. 산 밑에, 동북간에 산 밑에 가면 잘 풀려요, 이거는. 이거는 팔방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축은 동북간을 얘기하는데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북에 자기 집 기준에서 동북에서 산 쪽으로 간다면은 이런 멘토대로 산다고. 기운을 받아서. 이해되셨죠? 자, 오늘 갑진 신축 정말 이렇게 좀 약간 힘든 일이지만 꾸준히 항상 늘 에브리데이 사시기는 행복한 한 해 아닌가 싶어요. 알겠죠? 예. 근데 이렇게 사주를 보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오랜 세월이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게. 근데 방법론을 빨리 배우면은 나는 30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해도 금방 배워. 내가 30년 가서 배운 거기 때문에 좀, 나병전 저런 거 어디 알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내 거를 배워가면은 나는 30년에 여름이나 3년만 하면 달 거야, 이제 앞으로. 3년 되면 막 사주 막 보여가지고 막 째려보게 돼, 막 이렇게. 참으셔.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정제, 정의, 편의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공부하세요. 남의 유튜브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의식 수준을 높이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게는 배워가지고 좀 뭔가 거기다가 그 인물학적인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덮개를 씌워야지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글자라고 보이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 남았죠? 신축년에 임진생은 52년 몇 살이죠? 52년생? 70? 70세. 자, 임진년에 그 신축이라는 연도를 만나면은, 내년에 어떠하겠냐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근데, 임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게 가불병적 끝나는 거예요. 임이라는 거는 이게 추나 추동이 마지막에 그 겨울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년을 얘기하는 경우도 뭐 노년 뭐 우리가 그 실적 마지막에 운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임수는. 근데 임수를 하나의 코드를 본다면은 어떤 내가 실적이라는 거 쌓여 있는 거, 실적 쌓여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임이에요. 쌓여 있다.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 금융 이런 부분을 내가 지금 그 노후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볼 때 쌓여 있는 거죠. 그 임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진이라는 거는 3월이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밝은 동네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변들이 동네에 밝은 동네에 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임진은. 만약 병진이 있으면은 되게 밝은 동네에 있는 거고 동네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 동네 살죠 그러면 이거 보면서 맞춤 다 맞아. 근데 시내긴 한데 변들이 시내야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밝은 세상인데 이분 이게 한 겨울에 이런 모습이잖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말년 운세를 볼 때는요. 말년 운세를 볼 때는 말년 운세를 이렇게 보잖아요. 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시를, 난시를. 근데 상류 노인이 있고 무슨 노인이 있을까 또? 하류 노인이 있어. 하루 노인들이 보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하루 노인이 될 수 있는 분이 여기 30% 있어요. 35% 된다 그러더라고. 독고 노인들. 여기도 내가 노래 볼 때는 몇 명 있어. 하루 노인. 말년에 이제 뭐 시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주 보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쭉 얘기해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는 개념 정리만 해 놓으시라고. 하루 노인. 그러니까 노인 빈곤층이죠. 노인 빈곤. 저기 35에서 보니까 45% 노인 빈곤층이래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젊잖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에? 그렇지 않나? 열심히 살았었지 뭐. 다 나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도 애들 키우면은 정말 이 새끼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열심히 키우지 않나? 근데 다 열심히 상류 노인들도 열심히 살았고 하루 노인들도 열심히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갈라진다고.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해 주려고 그래 내가. 예? 지금 기초수급 고령자들이 지금 얼마 받죠? 체가 많이 받는 게 52만 얼마 받는다 하더라고. 시간을 받아가지고 참 이게 쪽방에서 살아요. 이 돈을 받아도 쪽방에서 사는데 뭐 이게 30몇만 원 넘으면 2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 또 생활비를. 32만 원을 뭐 방세 넣으면은 20만 원 거 살기 때문에 밥 한 끼 먹을까 또 얻어 먹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근데 병원은 가지도 못 가. 여하튼 뭐 자기가 이제 발품 팔아서 먹긴 먹는데 52만 원 가지고 쪽방에서 32만 원 내면 2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기가 병원비도 그렇고 뭐 복지 혜택을 받겠지만 그래도 아주 힘들게 사는 모양이더라고. 그 나중에 고독사로 죽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루 노인들이 고독사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방에서 죽는 거 그런 것도 20%래요. 한국이 지금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상당히 힘든 것 같아. 그렇죠. 고독사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시를 이용해서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나중에 시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 해줄게. 근데 이런 고독사 하는 사람들 독거 노인들 보면은 하루 노인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공통점 몇 가지가 있어.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진짜 이 폭탄 맞은 게 두 가지가 있어. 애들 교육비를 너무 과중할 때 빚 얻어서 교육비를 막 강남에 보이나 뭐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입장이 많이 폭탄 맞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애들 다 키워놨잖아. 빚도 갚고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결혼한대요. 근데 그래도 부모들이 왜 하루 노인이 되냐면은 또 자기 자가주택 있잖아. 담보를 잡혀가지고 자식을 또 반듯하게 또 다 준비해주고 결혼해야 된다는 또 상식을 갖고 있어. 핵가족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는 전세 살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자식한테 그걸 올빵할 때 그때가 하루 노인이 돼. 절대 불있게 잡으셔야 돼. 나는 진짜 불있게 잡고 싶어요.
걔는 나이 젊고 내가 반명이 났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과잉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루 돈이 안 되려면은 자가 집 하나 있잖아요. 그거 담보 잡혀가지고 뭐 전세를 가지 말고 그애 해주지 마세요. 절대 해주지 마세요. 하루 노인의 공통점이 1번이에요, 그게. 근데 그 60년, 70년대에 내려온 어떤 그 부모의 사랑 있잖아요, 그게. 그 어떤 그런 사랑으로 인한 어떤 우리 정서적인 영역이 큰 것 같아. 저도 그런 게 좀 있어. 나 그렇게 안 하려고. 브레이크를 꼭 잡고 살아요. 걔가 전화하면 알아서 해줄게. 안 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알았죠? 결혼을 앞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큰일 났어. 지금 집 팔아갖고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하루 노인이 안 된다니까. 자식은 나를 안 봐. 내리사장은 위에서 아래로 내라는 거지. 자식은 효도야. 저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효도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내리사랑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하듯이 내가 내리사랑하는 거야. 자식은 내리사랑인 게 없어. 그러니까 하루 노인이 되지 않을 때는 불이길 잡으세요. 절대 집 하나 지키고 교육, 네가 알바세 이렇게 키우라고. 이것도 상담하는 공통점이에요. 대부분 그럴 때 많이 하루 노인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성인 자녀 부양할 때. 기정이가 성인이잖아. 시집 안 갔잖아. 성인 자녀 부양할 때 부모들이 성인 나이가 먹어놓고도 백수인 거예요. 그런 집안이 또 독거 노인이나 하루 노인 될 때가 많아. 아니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그 애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자기 집에 사는 거야. 손주까지. 손주가 할아버지가 돈통이라. 아버지는 돈 안 달래. 할아버지 돈 있으니까 할아버지 달라고 그래. 엄마 돈 줘. 할아버지 있잖아. 그 성인 자식이 생겨. 성인 자식이라 성인이 자식한테 부양을 해야 돼. 그게 됐다니까. 그 이혼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그 자식이니까 엄마 뭐 아버지 뭐 할게. 그 집 한 채 있는 거 집근지 알아. 엄마 죽으면 내 거잖아 그거. 그래서 달래. 그럴 때 하루도 있는다고. 그때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 정말 끝도 없는 거야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은퇴 후에 보면 또 노인들이 보면은 이건 어떤 주관이 객관에 대한 어떤 믿음속에서 그렇게 정서적인 영역에서 그랬지만 개인적인 성향은 뭐냐면은 은퇴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은퇴 후에 보면은 진짜 뭐든 잘한다 생각한다. 어떤 고정된 내 강박 자체는 잘할 수가 없어. 월급쟁이한 사람들은요 장사 안 돼요. 그 프랜차이즈 같은 거 쉽게 하는 거 다 망해. 그 기업만 돈 하는 거야. 그거 뭐 치킨집 거의 고만도 치킨집이야. 아저씨들이 치킨집 프랜차이즈 다 망해 90%. 그것도 이제 하루 노인 되는 거야. 그것도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 그냥 치료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그 퇴직 후에 퇴직금은 그냥 연봉으로 받고 그냥 쳐서 치료사업 같은 거 하루하루 다니는 게 낫지. 운동삼아. 뭐 치킨집 한다면 다 망해. 왜냐면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거기 조직 생활에서는 되게 자율성 자체가 잘 안 돼요. 꼰대가 돼버린다니까. 그 조직 생활에 있는 패턴대로 그대로 장사를 해버린다니까. 방해요. 근데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요즘 금융 사기 사건이 한국이 천지예요. 그 사람들이 말이 달콤하죠. 자식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 돈 딱 내면 이자 팍팍 나옵니다. 아버님 그래가지고 다 사기당하는 거야. 요즘 금융 사기가 또 우리 한국의 법이 되게 약해요. 갖다 놔면 또 해 이 새끼들이. 한 달만 살면 두 달 살면 되고 벌금은 끝나는 거야. 금융 사기. 금융 있잖아요. 금융 해가지고 돈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은 이자는 아주 뭐 10%씩 줘요 해가지고 이런 게 많잖아. 그러면 마음이 약하니까 자식보다 낫거든. 와서 얼마나 또 이 비웃장을 잘 마시는데 아저씨 여보 퇴직금 탄 거 이게 딱 넣으면요 그냥 300만 원씩 따박 나와요 그냥. 그럼 연 뭐 500 나와요. 처음에는 300 줘. 와 이게 뭐냐 이거 뭐 너도 내가 노력 안 해도 돈 넣고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이제 망하는 거지. 그게 우리 한국의 제일 좋은 나라야 금융사기치기가. 다른 나라는 뭐 사형까지 가는데 한국은 그냥 훈방 조치해.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 그때 부르기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늙고 병들어도 있잖아. 결론은 뭐냐. 늙고 병들어도 내 자신, 내 재산을 지키셔야 돼. 절대 자식한테 주지 마세요. 진짜 팔자대로 살아라 내비둬. 알았죠? 자, 늙고 병들어도 내 자신을 지키자 할 때 하루 노인이 안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보고 왜 그러냐면은 돈 들어오잖아요. 금생수호가 따박따박. 그쵸? 지지에는 파가 걸리죠? 이것도 편관이에요. 편관에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돈을 이렇게. 편관은 내가 뭐냐면은 이 금생지도 다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편관이에요. 그쵸? 근데 정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켜도 되나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돈을 파가 생기잖아요. 그 파가 되면 물결 모양으로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이게 코드인데 나도 이거 옛날에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파가 생겨서 들어온 돈인데 이게 뭐냐면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관인상생이. 관에서 내가 모아진 은행에서 따박따박 돈이 이렇게 실적이 쌓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몇 번 틀렸어, 손님한테. 올해는요, 당신이 어떤, 내가 뭐 연금이 이런 거 올라가지고 따박따박 돈이 진짜 잘 돌아 그랬더니 나중에 망하고 왔더라고, 이 사람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지켰던 이 모양이 내년 파가 생기잖아요. 이 돈이 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큰 원리예요, 이거는. 아니, 파가 생긴다는 게 얘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돈이 나간다는 뜻인데 되게 긍정적인 글자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 이게 부정적이더라고. 이게 이 노인 임진생인데 이 노인, 요 7세 노인이 이런 유형으로 패턴을 왔거든요. 처음에 내가 실수했어요. 굉장히 좀 상상이 잘 돼가지고 올해도 편하시겠다 그랬더니 전화 와서 1년 뒤에 나 지금 자살하려고 그런다고. 하루 노인이 된 거야. 여러 가지 아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 하나 처음에 뭐예요? 공통점이? 자식 결혼.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자식인데 성인 자식을 지금 부양하고 있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팔아서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자식이 돼 불효. 네 번째 금융 사기 사건.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 돈이 절로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자살 직전에 오시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임진년에는 올해 사업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사업하다가 보면은 이거 사기당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취업은 어때요? 그러니까 취업은 그냥 근로나 뭐 어떤 나라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간단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은 어때요? 건강은 이건 자살행위예요. 이렇게 되면 내 재산 하루 동이 되어버리니까 파가 생기니까 굉장히 낙심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대해 마음을 다지고 살겠죠. 건강도 안 좋겠죠. 요 모양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나도 이게 몇 번 실수한 글자예요. 사주 볼 때. 응? 그러니까 건강하고 취업. 그 다음에 연애 파고다가 온 거 하면은 이게 여자 할머니면 파가 생기니까 괜히 돈 뜯기니까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해주면 돼요. 예? 북킹 다니지 말라고. 예? 그쵸? 이사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파를 막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합할 때 막거든요, 이게. 신자진 합하거나 이게 자가 합을 해요. 본드 붙여줘요. 자축이 합이 또 신자진 합이니까. 정북조로 하는 게 이거는 파를 막는 거예요. 자축이 합이 토. 신자진이잖아요. 그리고 본드 칠해요, 자로. 그러니까 쥐하고 오래 만나야지만 좋아. 북정부로 가면은 이 파가 내가 들어온 돈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자, 올해 52년생 70세 임진생은 신축년에 겉에 돈을 들어온 거 잘못하다가 상류 노인이 하루 노인을 변할 수 있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늙고 병들어도 돈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